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최창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나 형님이야? 아이고 이러네. 됐어요? 선거 들으시고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야 한없이 슬프죠. 참 사람이 해맑고 범죄 행위나 이런 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법정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 김경수 화이팅! 김경수 화이팅! 김경수 화이팅! 지사님! 김경수 구속수사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의 물정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의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방에 수감되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고 아마 네. 대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나 변호인 측은 지금 하나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제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까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좀 큰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법리적인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아마 네. 이 심에서 다투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창호 박사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선고가 될 때요, 김경수 주사가 한동안 멍하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거는 본인이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 재판장 옆에 있었는데 네. 전체 분위기가 안의 분위기는 뭐 그냥 뭐 마치고 끝나겠다는 분위기였고 법원 밖에는 이제 구속 수사하라는 이제 일부 그 시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도 변호사도 예상을 못했고 본인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집행유예도 아니고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해본 분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또 이제 면회를 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야, 처음에는 번개 맞은 것 같은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굴 빨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경직된 상황. 네. 그러니까 뭐 딱 뭐 쏘였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적어가지고 변호인이 대신 이제 발표하는 형태인데, 그럼 강신업 변호사님, 어제 재판부가요, 법정 구속까지 시킬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습니까? 일단 그대로 재판부의 워딩을 얘기해 보면요. 네.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이드루킹 및 그 일당의 관계를 특별한 협력 관계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가장 이제 결정적 증거로 보이는 것은 텔레그램, 즉 비밀 대화방이라고 하는 네, 것이죠. 네. 거기에서 이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 보고를 49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킹크랩의 완성도는 98%다. 그 당시 98%다는 거죠. 그리고 300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그 결정적 증거는 URL 예. 11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보냅니다. 그러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다 또 하나는 과연 2016년 11월 9일 날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 이거를 가지고 김 지사가 킹크랩 그 시연을 사무실을 방문해서 봤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됐다. 즉 비밀 대화방 그리고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 그다음에 URL 11건 네.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증거로 지금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선 킹크랩의 완성도는 98%입니다라고 보냈는데 김경수 지사가 그게 킹크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부터 변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선거운동 기간에 뭐 드루킹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측근이다, 복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오고 의견을 보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수 지사 입장으로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뭘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뭘 보내지 않았고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못했고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답장하는 정도의 고맙다라는 정도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재판부에서 뭐 11차례 URL 이 기사 글을 보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11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보지 말고 언제 얼마 기간 동안 보냈는지를 한번 봐달라. 거의 2년여간에 걸쳐서 11건의 기사를 보낸 것에 불과한데 예. 어떻게 2년 동안 11건의 기사 긍정적인 후보와 관련된 기사글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 공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이 공모 뭐 공동 정범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범 관계의 범죄를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가 공통된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행위를 같이 했느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한 일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뭔가 행위 지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어떤 증거는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판결문에 썼듯이 뭐뭐처럼 보인다, 추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정황 증거를 보고 싶은 편으로만, 보고 싶은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으로서는 이 판결문 선고를 읽을 때 눈물을 약간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너무나 그런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충격과 그런 억울한 감정을 또 판결 선고하는 동안 좀 호소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고 특검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정반대 주장인데 재판부가 그 가운데서 드루킹과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쪽의 주장을 이제 믿을 것인가, 어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 일당들이 드루킹이 구치소 내에서 말이죠. 그 노트에다가 뭐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범에게 전달이 됐고 네. 소위 짜맞추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객관적 물증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어제 바로 끝나고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판결인데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 자체를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조인 저조차도. 이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에 근무를 했고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시절에 그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1월 25일 날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1월 23일 날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합니다. 1월 23일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에게 공통점은 이번 판단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기일을 바꾼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지금 뭐 서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재판장이 그런 영향까지 받아서 했다면 정말 재판장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겠죠.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저 재판장이 그랬냐, 판사가 그랬냐 안 그랬냐 이런 얘기 하기 싫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뭐 김남국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법리적으로 네.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물론 뭐 지금 저렇게 나온 것처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본인들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재판 나오면 또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저는 수사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성창호 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판사들도 제가 볼 때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 차원에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 네. 이건 어떤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면 설득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바로 낸 입장문이 특수관계라는 걸 표현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그 뭐 친분 관계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말이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재판에 항상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거의 이제 불만족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변호인 입장이든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입장이든 어쨌든 그런 어떤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얘기도 해보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서실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그건 합리적 의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비서가 아니고 재판 그 연구해주는 그런 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인적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 재판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인적 친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나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아까 최진봉 교수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 수사를 하기보다는 민주당 법률 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네. 그 판결문 구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제시한다든지 말하자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더 어떤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칫하다가는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될 수 있어서 네.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이 보인 걸 보면 긴급 최고위 해가지고 바로 나온 게 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지적하는 거 선고기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심사 미뤘다 하는 거하고 업무방해죄 치고는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선고기를 잡아놓고 선고기를 한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이 선고기를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선고기를 연기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아니면 민사재판에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기록을 검토할 일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이 종결했던 변론을 다시 한번 재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 추가적인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어떤 특수관계 있는 것 아니냐. 네. 지금 물론 이제 이 비서실에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그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온 정황에서 보게 되면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성창호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참고인은 물론 이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준피의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재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단순하게 그냥 인적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성창호 이 부장판사가 이 갔던 이름 그 보직을 보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을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법의 뭐 반부패부, 뭐 형사부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중요한 사람, 아주 믿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 법원 내부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법조계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그런 어떤 인적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네. 그래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관계는 아니다. 매우 신임하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판사가 과거의 판결을 보면은 왜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보면 네. 특활비로 6년을 선고한 판사였어요. 그렇죠. 그 징역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네.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하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 불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약간 그 국민들의 사회 심리적인 측면은 뭐냐면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법부를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의 검찰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와중에 게임적인 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발적으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다 이게 몰고 가면 네. 오히려 그 게임 이론으로 가게 되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오히려 그 법리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사실은 드루킹에게 당한 모습이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변호사협회에서 법리적으로 증거 중심으로 제일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우수 법관으로 또 이렇게 그 상을 주기도 했고 또 그 동기들 중에서도 선도 그룹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칭송을 받는데 네. 그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저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드루킹의 문제 그리고 사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바로 하루면 지울 수 있는 걸 해놨는데 드루킹은 이걸 다 캡처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드루킹에 의해서 작당한 결과의 어떤 희생양으로다 오히려 이걸 몰고 가야지 네. 사법부의 어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식으로 가면 네. 결과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만약 이런 논리라면 2심에서는 다른 성향 판사가 오면 판결이 바뀐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혹시 법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법농단과 관련한 그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는 느껴지지 않나요?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정치권에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사법부 내에 우려가 네. 있습니다. 실제 이 법관들 회의에서 이 법원, 이 사법농단 개입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 법관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거의 반반 동수, 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법원 내부에서도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법부 내에 이 우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을 아마 판사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법원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네. 과연 우리 대법원장이 이 법관들의 대표냐 사법부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법원장이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일선 지방 법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법관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정 부분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네. 이 법관이 성향이 있고 또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심 재판부도 3명의 판사가 함께 합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 그게 잘못됐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항소하고 그렇죠. 항소심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또 주장하고 여론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바로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권 조작 청와대는 사죄하라!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청와대하고 지난 대선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1심입니다. 1심이 끝난 거예요. 아직 2심 대법원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1심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2심, 3심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1심에서 1년 6개월 받았어요. 그때는 또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도 안 당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마치 1심 재판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저렇게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고 대선 불복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부분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시지만 예. 아직은 좀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뭐 1심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바로 1심의 판결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대선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은 너무 지금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여야 모두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것 저는 그래야 같다는 한다고 생각이 생각해요. 지금은 냉정하게 1심 판결에서 얘기하고 2심, 3심이 남아있으니 그 판결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몰고 가는 거죠.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다가 저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거칩니다. 부정선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썼고 홍준표 전 대표도 대선 무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황교안 지금 전 국무총리죠. 여기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2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가 있다는 것도 어쩌면 이 사건에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최 교수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치단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이 1심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킹크랩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8만 건의 기사에 8천만 건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대선뿐만 아니라 탄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것이 2016년 10월,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의 이 혐의가 확정된다면 말이죠. 거기서 나아가서 자신의 지방선거까지도 댓글 조작을 통해서 당선되려 했다는 그야말로 굉장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쩌면 김경수 지사가 가지는 위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권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어쩌면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고민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인정된 판결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인정된 부분이 일정 부분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판결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동원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깊숙이 관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당의 정책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 안정을 위한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부분을 훨씬 더 넘어서는 무리한 또 주장이 아니다. 야당이 이제 주장하는 부정선거. 잠깐만요. 여권 지금 저희가 볼 게 많거든요. 여권의 오늘 움직임까지 보고 최 박사님 말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하고 한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고요. 도정 공백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오늘 뭐 구체적인 재판 진행 과정에 이런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정에 대한 걱정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나누고 나왔습니다. 뭐 계속 뭐 접견이나 뭐 이런 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첫 저희들이 찾아뵙는 자리였고 30분이라는 시간 그리고 주로 이야기 들었는데 도정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 지사 면회를 간 거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양승패 적폐 사단에 벌이는 재판 농단이다. 네, 뭐 사실 이제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에 대한 애틋함을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치하지 말라 했던 얘기들을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입장은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를 과연 뒤집을 수가 있었겠냐. 부정선거 대선이 무효냐 그런 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표차도 워낙 많이 났었고 또 홍준표 전 대표 또는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남도지사를 하는 와중에 실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고 그러나 도지사이기 때문에 구속을 또 안 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접근을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김경수 지사가 굳이 구속까지 하면서 경남 도정을 저렇게 멈추게 할 정도감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따졌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선거 무효다 그런 것까지 물론 이제 한국당에서는 주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몰고 가서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은 안 됐었죠. 당시의 역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중에 그 저승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부시었는지. 아니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자, 1심 유죄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1심 유죄라는 거는 항소심 대법원도 있는데 글쎄요, 공격의 포인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은 사실 1년 6개월, 2년 나왔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구속을 안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직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땐 저 부분에서 의아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법정 구속할 거냐 말 거는 오롯이 판사가 재판부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왜 그러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1심이 별 의미가 없다. 2심, 3심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법의 법조인으로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정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도저히 우려는 없잖아요. 또 그다음에 증거도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거의 다 뭐 완성된 걸로 보여요. 증거를 뭐 더 이상 인멸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드루킹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는데 법정 구속까지 하는 부분. 물론 뭐 재판부에서 밝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표현을 쓴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좀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2년 판결이 나온 것 그것도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정 구속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